얘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리플이 C 언어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는데 얘는 이제 자동으로 파이썬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주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주석이 아까 전에는 슬래시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는요, 우선 변수를 만드는 방법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들에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료를 어디엔가 값을 저장해놓고 싶으니까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고, 우리 아까 전에 C 언어라던가 아니면 자바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변수 자료형, 변수 이름, 그리고 값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수를 생성을 하느냐? 그냥 변수 이름에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다른 점은 자바하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세미콜론을 찍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따로 찍지 않습니다. 명령이 끝났다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변수 만드는 방법은 뭐다? 변수 이름에다가 변수에 담을 값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뭐 A는 5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변수 만드는 규칙 당연히 C 언어처럼 변수 이름, 영문자라던가 언더바라던가 이런 기호로 시작을 해야 되고, 숫자라던가 특수문자 이런 걸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약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역시 대문자, 소문자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 다 공부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들만 지키시면은 변수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C 언어랑 자바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함수 이름에 괄호 붙여가지고 호출을 했었죠. C 언어에서도. 그리고 명령 끝나면 세미콜론 찍었는데 얘는 세미콜론 안 찍는다 라고 했으니까 세미콜론 제외하고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얘는 서식 지정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이렇게 하면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변수 이름 값이 주석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거죠? 오,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그 여러 변수에 한꺼번에 값을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1, B1, 20 이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트 A1, 프린트 B1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둘 다 2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변수에 값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서식 지정자 사용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썼어요? 뭐 프린트 F 이렇게 해가지고 막 %D 해서 플러스 %D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숫자 붙일 거를 깼는데, 그럼 이 플러스 같은 거 기호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콤마로 구분해서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A의 값은 이런 식으로 A의 값은 5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 따로따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연산자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 C 언어나 자바에 없는 연산자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건 다 있었고, 요 곱하기 2개 버튼. 자, 이게 뭐냐? 거듭 제곱입니다. 뭐 2의 3 이런 식으로 하면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할 때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뭔지 우선 아셔야 됩니다. 거듭 제곱을 뜻하는 연산자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A 나누기 B 요건 우리 공부했죠.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A랑 B를 나눴을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었죠. 자, 근데 우리 몫이 예를 들면은 뭐 10을 3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몫이 얼마예요? 3.3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겠 3.33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를 써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진짜 3.333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냐?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버리고 딱 3, 정수로만 출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용이 되는 게 슬래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요 퍼센트 기호는 당연히 나눴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 구해준다 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소수점 이하의 수를 버리고 정수로만 출력하게 해주는 그 연산자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라던가 이제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얘 논리 연산자가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C 언어나 자바는 요거 and, or, not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근데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합니다. 진짜 and 그리고 or 또는 not 부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용할 때 A and B 이렇게 쓰고 A or B, not A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보기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 뭐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리겠어요? 너무 늦게 로딩이 돼가지고 자, 그냥 연산자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공부해보려고 하면은 프린트 뭐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A 뭐 A1 이런 식으로 있는데 A1 나누기 A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만약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데 절삭하는 거 하나를 더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수값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거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출력하는 거 공부를 했는데 문자열 출력에서 지금 따옴표하고 우리 C 언어에서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이용을 했었잖아요. 쌍따옴표 %D 이런 식으로 아니면 쌍따옴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 쌍따옴표랑 따옴표랑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신 그거는 맞춰주셔야 돼요. 쌍따옴표로 시작을 했으면은 끝나는 것도 쌍따옴표여야 되고 따옴표로 콧따옴표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콧따옴표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 이게 그 문자로서의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로써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져서 문자를 다 포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구나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하고 변수하고 같이 출력하는 것도 공부를 했고 문자열 포매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파이썬에서는 C 언어처럼 우리가 공부했던 %S, %D, %뭐 X 뭐 이런 서식 지정자 아예 안 쓰나요? 사용합니다. 문자열 포매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D 살입니다. 하고 이 뒤에다가 이제 요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C 언어에서는 콤마를 찍고서는 그 변수 값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찍어주시면 되느냐? %기호를 쓰고 그 뒤에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5살입니다. 이 5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얘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d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뭐뭐가 있냐? %d 뭐예요? 정수 %f 실수 %s 문자열 그리고 %c 문자 하나. 자, 그래서 요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개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저희 형의 나이는 D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숫자를 두 개 출력하고 싶을 경우 자 이럴 때 또 물어보세요. %A 썼으니까 %A1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 이거 아닙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느냐? 괄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콤마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5살입니다. 저희 형의 나이는 2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퍼센트 기호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올해 제 연봉은 5%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퍼센트라고 하는 애가 이미 요 포매팅 할 때 쓰잖아요. %D라던가 %S라던가 %F라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퍼센트 문자로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우리 이스케이프 시퀀스 쓸 때 만약에 슬래시 쓰고 싶었어요. 역슬래시 그럼 어떻게 했었죠? 하나 더 만들어줬었죠?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true를 제가 2번 쓰기는 했는데 여기 출력되는 건 딱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력되는 것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받는 것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입력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input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하면은 얘가 그냥 서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돌고 있죠. 시간 계속 가면서. 제가 여기다 입력하라고 할 때까지. 자, 근데 그냥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끝나기는 해요. 자,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입력받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한 공간에다가 그 값을 집어 넣으려고 사용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언어 때 스킨F에서 나 정수 입력 받을 거고 그거에 대한 값 여기 A라고 하는 공간에다 집어넣어줘 이렇게 사용했었죠. 자 이것처럼 우리 인풋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변수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input 변수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변수에 이 input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궁금하다 나는 얘가 제대로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프린트 K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전해성 딱 입력을 하면은 전해성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나 K 출력해줘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우리가 스캔F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printf 뭐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스캔F를 사용을 하면은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딱 뜨고 내가 입력할 수 있게끔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얘는 안내문구 못 만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꼭 프린트를 하고 예를 들면 프린트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해성 입력하고 전해성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은 이 대신에 인풋 안에다가 안내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작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뜨고 그 옆에다가 제가 전혜성이라고 치게 되면은 그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input 함수를 통해서 안내 멘트 보여줄 수 있고 그 출력되는 거에 대해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또 다른 거라고 본다면은 문자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문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제가 만약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숫자를 뭐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1이 그냥 숫자 1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연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숫자 2는 정수 타입, 인트 타입이고 요 K라고 하는 친구는 문자 타입이야. 그래서 나 문자랑 정수랑은 못 합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숫자다라고 하면은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환을 하느냐? 얘를 우리 인트로서 이렇게 이거는 인트야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뭐가 필요하다? 우리 인풋으로 들어오는 친구는 무조건 문자인 거고 걔를 숫자로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int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실수로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int 대신 float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실수형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당연히 뭐예요? 말 그대로 뭐 헛다운표라던가 이제 쌍따옴표라던가 이런 것들로 감싸진 문장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hello라던가 world라던가 이런 것들. 자, 우리 C 언어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hello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그 공간에 hello가 빡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5개의 공간에 HELLO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요? 나중이죠. 한 칸에 헬로가 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자를 저장을 할 때도 한 칸에 하나씩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str python 이라고 문자를 저장을 하려고 해요. 자, 얘를 출력하는 방법은 당연히 그냥 str 출력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얘에서 제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각 상자 안에, 공간 안에. 자, 그러면은 끊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끊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파이썬에 파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str의 0번째. 얘도 역시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자꾸 인풋 때문에 여기 입력해야 되니까 인풋 잠깐 죽여놓을게요. 그러면 K가 없어서 또 오류가 나죠. 이렇게. 자, 지금 파만 이렇게 떼가지고 가지고 온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숫자를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그거는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str에 제가 python 쉽네라고 했어요. 요 문자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파이썬까지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될까요? 이 숫자를 가지고서 시작 숫자
종료 숫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숫자만큼 끊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문자열을.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0번부터 0, 1, 2가 갖고 오고 싶은 거니까 시작 숫자는 인덱스 번호 0번이고 종료 숫자는 2번이 되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파이썬이 출력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파이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특징 때문에 슬라이싱 할 때 마지막 자리 그 종료 숫자가 종료 숫자 마이너스 1의 자리까지만 출력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큰 숫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이썬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파이썬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나중에 포문을 배울 때 리스트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리스트를 직접 하나하나 다 1부터 100까지 손수 치기가 힘드니까 그 리스트를 대신 만들어줘 라고 해서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요. 그때도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종료 숫자 마이너스 1까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싱 해올 때는 종료 숫자 마이너스 1까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자, 이때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슬라이싱이 아까 제가 시작 숫자, 종료 숫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 숫자가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숫자가 없는 경우 자, 이거는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위치로 자동 설정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끝 숫자를 안 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10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는 뒷자리가 마지막 위치가 안 주어지게 되면은 나 끝까지 출력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자열에 끝까지 출력하겠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걔네들 슬라이싱 해오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푸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스트립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이렇게 제가 띄어쓰기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str2라고 해서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공백이 있고 여기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얘를 공백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strip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양옆에 공백이 싹 다 사라진 거를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이 사라졌죠. 그럼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얘는 지금 양쪽 공백을 없애겠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왼쪽 공백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왼쪽 뜻하는 left에서 따가지고 와서 L strip이라고 하면은 왼쪽 공백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만약에 나는 왼쪽 공백 말고 오른쪽 공백을 없애고 싶어 이러면은 R 붙여주시면은 그 오른쪽 공백이 지금 사라지기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 오른쪽 공백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스트립이면은 양쪽 공백 제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셔야 하는 함수가 있는데 len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제가 len 이렇게 해가지고 str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함수냐? 단어나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5라고 되어 있죠. 왜 5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그래서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요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함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렌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뭐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문자열로 연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요 빼기라고 하는 거를 한 50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몇 개 나온 거예요? 이렇게 50개가 출력이 된 겁니다. 뭐 아니면은 곱하기기요.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가 50개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어디다 써요? 뭐 주석 처리할 때나 뭐 특성 표시 처리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